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뭐 간략하게 하자면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대치 미탐과 대치 다원을 거쳐서 분당 미탐에 이렇게 외대부고반의 팀장으로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대부고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저도 어렵게 들어간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고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잘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버티면서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뭔가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뭔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아이들 사이에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일단 그동안 받아보지 않았던 점수는 그래도 외대부고가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등수 그동안 받아보지 않았던 등수 그리고 등급을 아이들이 받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서도 중간고사를 딱 치고 났을 때 그렇게 뭐 웃지 못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1등급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조금 그걸 멘탈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좀 부모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대부고에는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제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대학도 어느 정도 입시에 성공하여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기쁘게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나 괜히 외대부고 왔나? 잘하는 아이들 속에 치여서 등급도 어디 가서 조금 내세우기 조금 힘든 좀 그쵸 일반고 간 애들은 1.0이라는 내신 성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뭐 3등급 받아도 잘하는 건데 4등급은 6등급이고 심지어는 누군가는 또 8등급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금 많이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학생 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초반에 중간고사의 성적이 설령 조금 그래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아이가 뭐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멘탈 관리를 잘 하여 그 다음 성적에서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이런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싶긴 하지만 네, 오은영 선생님 같이 좀 아이들을 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혹시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금쪽 같은 뭐죠? 잠시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해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콕 집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상화를 충분히 많이 해왔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 화려한 수업, 뭐 유창한 풀이를 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풀었어. 그랬을 때 너 여기가 잘못됐구나라고 탁 집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하를 했을 거예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했을 텐데도 아직은 완벽한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 풀이 멋지지 이거 3분 뭐 3줄 컷도 있고 더 짧은 풀이도 있고 더 멋진 풀이도 있어 라는 수업보다는 너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고쳐. 이렇게 뭐 풀이가 너무 기니까 좀 줄여.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잠시만요 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훈련사가 있어요. 혹시 누구지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긴 하는데 그 걔는 훌륭하다. 제가 되게 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이제 이 훈련사분이
강아지를 교육하는 걸 보고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해야지 바뀔 수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단호할 땐 단호하고 아닌 건 아니고 확실하게 잡아줄 건 잡아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릴 때 가끔은 그래요. 선생님 좀 숙제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내일 수행평가가 있어서 좀 숙제 제출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좀 단호합니다. 아니 이건 하고 자자.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봐주는 그런 사례가 그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는 참아 이렇게 숙제를 제출하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엔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숙제는 하고 자라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편이라서 그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에 대한 준비는 됐으니까 외대부고 수학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수학 문항수는 24문제, 2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는 서술형이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8점짜리로 굉장히 배점이 높았지만 또 재작년에는 서답형 문제가 많아서 문제 스타일은 외대부고는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는 시험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죠?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수상하를 이제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고등수학 상하가 이제 1학기, 2학기에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1학기 중간고사는 작년에 만점자가 50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쉽다고 하진 아무튼 만점자가 50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 잘 풀어냈어요. 워낙 수학상은 준비를 많이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말에 난이도가 역대급이라고는 하는데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강남권의 시험 스타일이랑은 다르게 24문제가 있었다면은 한 20문제 정도는 일반고 아이들이 풀어도 선생님 여기 시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에 20문제는 굉장히 기본 유형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한 4-5문제 정도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따오냐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도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 30번을 따와서 변형시킨 문제들을 실어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변별력이 좀 길러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에서도 역대급이라는 난이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평균 점수는 85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나머지 20문제는 그냥 대부분 다 맞추고 그 5문제에서 몇 개를 더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성적이 결정되는,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기말까지 거치면서 보통 15, 제가 14번까지는 아주 평이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만 해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거고, 추가 5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머지 한 3-4문제 정도는 이제 킬러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20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간다. 그래서 평균 80 이상은 다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 수학 이게 1등급 컷이 아니라 그냥 평균 점수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냥 평균이 90이에요. 이거는 무슨 중학교 수학 성적보다도 더 높지 않나요? 편차는, 표준 편차는 3.8. 보통 다른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한 16, 18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되게 작죠. 그래서 A나 B를 받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애들이 다 잘하고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하나 틀렸다 그러면 등급이 1에서 2가 아니라 1에서 6까지 확 떨어지는 등급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아이들이 멘탈이 너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 한 문제만 더 맞추면은 1등급인데 이렇게 실수로 2문제가 날아가 버리면은 내 등급이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1 수학 상하를 좀 거치고 나면 고2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신에 있어서 내가 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3, 4등급 이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그래도 서울대나 연고대까지 갈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하죠. 내가 과연 이 내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정시로 갈아타서 그냥 정시에 집중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2 1학기 수학 1, 2를 같이 진행하는 고2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내신에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다가 고2 2학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내신에 좀 힘을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2 1학기까지는 굉장히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내신을 대비하는 아이들의 인원이 조금씩은 주니까 그 뒤부터는 내신 대비가 조금 더 편해져요. 그죠? 1학기 때까지는 애들이 내신에 이렇게 쫙 목숨을 걸지만 고2 2학기 때부터는 그래 뭐 그냥 나는 내신 이번에 그냥 정시로 갈아타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선이 분명해지는 게 고1 2학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조금 하기 위해서는 고1 그쵸? 고등수학 상하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얘네 학교는 이제 고2 1학기 때 수원 2를 같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이과 기준으로 그 수원 2까지는 조금 탄탄하게 해놔야 그 3학기의 내신이 확 좋아버리면 그 뒤에 내신 따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런데 그 3학기가 별 볼 일 없다 싶으면은 정시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2 수학 2까지 이렇게 거의 평균이 80 그쵸? 80 평균이 80이 될 정도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수원 수2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기말고사에 쳤던 이제 킬러 문제 두 문제를 제가 한번 문제 구성을 가져왔는데 기말고사 22번, 23번이에요. 서술형이 마지막 문제여가지고 그건 좀 쉽게 나왔고 22번, 23번에 이제 문제 구성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그 외대부고 단원별 보충 문제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는데 거의 거기에서 유사하게 킬러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라고 불렸던 이 22번 문제도 결국에는 프린터에 있는 그 학교별 프린터에 있는 보충 교재에 있는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뭐 유리함수와 뭐 함수의 통합형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들이 프린트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23번 문제는 이 문제는 프린트에 없었어요. 이 문제는 출처가 이제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의 그 제일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예요. 그래서 뭐 24문제 중에 20문제 정도는 그냥 기본 유형서만 풀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킬러 문제 한 4문제 정도들은 학교 프린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 근데 그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는 게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하여 이제 뭐 우선순위 다 풀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좀 강조한 것들을 좀 선별하여 꼭 풀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랑 또 두 문제를 섞어놓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 변형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은 할 수 있으면 킬러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의 수학의 특징은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좀 자주 바뀌어요. 배점도 자주 바뀌고 이번에 서술형 배점이 8점이 된 거는 조금 특이한 사례고 그 전에는 단답형으로 뭐 2점, 3점 배점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부교재도 조금 자주 바뀌었어요. 고정된 부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내신 고쟁이 아니면은 531 하이퍼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뭐 자이스토리. 그래서 매년 좀 부교재를 선정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썼던 부교재의 주요 킬러 문항들은 풀어보고 방학 때 풀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 교재 구성을 지금까지 했던 부교재랑 그 이외에 또 그 심화 유형서들 중에서 그걸 다 한 권만 지정해서 풀기는 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질문이 많았던 거나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뽑아서 이제 편집본으로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꼭 풀어야 되는 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죠.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이거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뭐지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원 통합형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단원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랑 섞여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합형, 융합형 문제들은 외대부고에서 또 선호하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학교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능력을 좀 방학 중에 키워놓고 모의고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보충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50문제를 주는데 거의 출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선별한 50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숫자가 바뀌었을 때 또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통합됐을 때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칠 때 시간이 안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알려진 문제들은, 학교에서 주는 문제들은 아마 이건 학교에서 제공이 되면 그 번역 문제로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교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아까 시중 교재 중에 학교가 선정한 그 부교재들, 선정해왔던 부교재들 플러스 추가로 시중 교재에서의 우수문항들로 구성된 교재와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와 또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교재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뭐 어딜 가든 어느 학교든 전국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이들이 본질적인 수학의 실력을 기르는 데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고등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고등학교가 뭐 끝은 아니잖아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간 건데 저도 일단 그래도 꿈꾸던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되게 기뻐하긴 했거든요. 근데 딱 고2가 되니까 살짝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어디 대학에 가지? 막 고등학교 좋은 데 갔다고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내 교복 입고 다니면은 다들 너 이거 고등학교 다녀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긴 했는데 막상 내 실력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래서 고2 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그쵸? 대학을 바라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느 대학까지를 목표로 해야지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외대부고의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서울대 보내는 인원이 60명, 70명 그 합격자 기준으로, 그리고 요새는 의대로 많이 이제 의대로 입시를 많이 평가하니까 의대는 의치한약수 포함해가지고 한 127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대부고 가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쵸. 저는 한 2, 3등급 이내에 드는 거, 그쵸. 3등급이 한 85등이니까 2점 몇 가지는 꼭 가서 듣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적어도 의대 아니면 그냥 서울대를 가는 거. 아니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재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큰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 3년의 시기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1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오운형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시험 치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좀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때 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는 멘탈을 좀 관리해 주시고, 2학년 때는 정말 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쉴 틈이 없어요. 수원, 수투, 미적, 기하가 다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수능 범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도 쉽지 않고, 그래서 2학년 때는 정말 단호하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뭐 이거는 제가 그쵸, 3학년 때는 다 알아서 정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역할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 내신을 잘 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쭉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1학년 때 만난 아이들이 끝까지 쭉 3학년 때까지 갔거든요. 물론 3학년 때는 뭐
뭐 유명한 강사분들도 계시지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친구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저랑 현강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제 자신의 수학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아이들이랑 호흡하면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해답과 좋은 풀이와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 풀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 풀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매스메이트?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수능을 바라볼 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신에 있어서는 자주 질문하고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이 제풀이 좀 틀리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저희 여의주반 커리이기도 한데 그 최상위권들은 보통 1, 2월이면 수상화, 수원투, 미적을 거의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화는 이제 T로 테스트로 하고 학기 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편이고 지금 수원 수투 미적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같은 아이들은 고3 모의고사로 수원 수투는 이제 거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 미적은 그렇게 막 진도를 많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서 모의고사 수준보다는 이제 응용 문제로 미분법이나 적분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상위권도 다르지 않아요. 일단 학기 중이 되면은 무조건 내신에 집중을 하고 방학 때는 이제 그 다음 커리를 위한 선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대부고반은 제가 준비한 커리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가 일단 수상화, 수원까지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수상화 그리고 수원까지 수업이 이제 방학 중에는 수토 2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수투나 약간 미적에도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투 특강이나 미적 뭐 기본 개념 특강이나 아니면은 응용 특강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방학 시간을 활용하여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을 거쳐 보면은 아이들이 괜히 수원 수투 했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2학년 때 수원 수투랑 미적 기하를 4개를 한꺼번에 1년 동안에 그 시험을 다 치르거든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이게 심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2학년 때 또 내신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학년 때 잘 해놔야 2학년도 믿는 건데 참 뭐 일단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화도 잘해야 되고 수원투까지 이 미적까지는 그래도 조금 양보한다 치고 이 수원수투까지 수상화 수원수투까지는 그래도 겨울방학에 놓칠 수는 없다. 안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조금 자기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 선행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뭐 거의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저는 아이, 그다음 학부모, 저 이렇게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매일 과제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숙제를 했구나를 이렇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히 거부감은 없고 그럼 이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 피드백 저는 일일이 다 조금 그래도 아이들 관찰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아이들의 특징이나 좀 아이들이 부족한 점을 좀 조금 솔직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숙제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오늘도 엄마한테 이거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이거는 보내야 돼 라고 또 단호하게 또 말을 했습니다.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매일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또 숙제는 얼마나 안 해왔는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는 아이랑 좀 공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건강 관리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공부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공부에 대한 계획은 아이도 저한테 조금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도 저한테 조금 물어볼 수 있게 그래서 좀 공부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번째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저희가 10시에 수업이 끝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도 10시가 돼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10시 넘어서까지도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시간관념이 없이 그냥 계속 쭉 공부를 하다가 뭐 11시가 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꼭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반의 원칙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우리 아이 아직 안 나왔나요? 라는 전화를 제가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을 꼭 시켜서 보내니까 뭐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나중 얘기인데 학기 중이 되면은 외대부고는 이제 주말에 1회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 번만 수업을 오면 저도 뭐 주 1회 보면은 기억이 거의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했을 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일 과제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아마 외대부고는 1일 1모라는 시스템으로 하루에 한 회씩 이제 모의고사 24문제를 푸는 과제가 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과 저랑 아이가 있는 단톡방에 제출을 하게 되고 매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정오답 을 제가 보내주면은 이제 매일매일 얘가 공부를 그래도 잊지 않고 하고 있구나. 아무리 학교 생활이 바쁘더라도 그래도 이 24문제만큼은 꼭 풀고 있구나를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웃기려고 준비를 한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분당이랑 용인이랑 가깝다 보니까 자주 좀 용인 외대부고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이제 외대부고 담당하신 뭐 저도 있지만 외대부고 담당하신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이제 교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시험이 있으면 또 응원을 가기도 하고 조금 되게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면접 볼 때도 제 얼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면접 볼 때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나 뭐 교재를 빠뜨렸거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수학 점수가 오를 때까지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그거 실전 연습이랑 그리고 오답 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랑은 별개로 점수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한 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정형화되어 있다면 실전에서는 난이도가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함정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실전 연습을 많이 하여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를 철저히 하여 점수가 오를 때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네.